부지는 좀 더 순화시키기 위해서 명칭 보온이라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1장에서는 부동산 등기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했던 내용은 자, 등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 효력은 권리변동적 효력인데 권리변동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유효해야 되고요. 유효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요건.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되고 두 번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적법한 절차,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지금부터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217페이지 보시면 제2장 해가지고 이제 등기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납니다. 자, 등기 절차 총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의 등기는요,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겁니다. 권리관계. 자, 그러면 권리에는요, 가장 이제 중요한 권리가 소유권이 있고요.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있는 거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러면은 뭐 저당권, 전세권, 뭐 여러 가지 등기들이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소유권 등기는요, 다시 크게 나눠서요, 최초에 이루어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존 등기가 된 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소유권의 주체가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는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 형태의 이제 등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등기 종류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전세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다 다루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할 때는요, 다시 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소유권 이전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다루게 되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다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다 다루다 보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자, 이 중에서 가장 현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기. 자, 요 등기는 어떤 등기냐?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등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등기 절차 총론 시간에는요, 뭘 다루냐면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 절차 일반적 내용을 다룹니다. 자, 등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고요. 자, 요 등기를 할 때 등기 어떤 여러 가지 적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서류라든지 뭐 첨부 서면이랄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중심으로요, 등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쭉 이제 2장에서 다룬 다음에 그리고 제3장에서는요, 제3장에서 그러면 이제 기타 등기들을 다루게 됩니다. 3장에서. 그러면 기타 등기의 3장에서 다룰 때는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다른 특색들만 다루면 되는 거죠. 다른 특징들만. 그래서 자, 모든 등기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이제 절차가 됩니다. 절차.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인 등기 절차를 다루게 되고요. 이때 그 제2장이요,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 절차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거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 4월 1일 날 X 물건을 15권으로 하는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면은요. 매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4월 30일 날 이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매매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 뭐 대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때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다룹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요걸 다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갑은 이제 매도인이 되는 거죠. 매매에서 물건을 파는 매도인, 물건을 사는 사람은 이제 매수인이 되겠죠. 매수인.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보죠. 갑의 최초의 소유자라고 해보죠. 자, 최초의 소유자면은 갑 앞으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 앞으로. 이래서 갑 앞으로. 최초의 등기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자,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는요, 우리가 제
13장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만을 다룹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만약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결국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등기가 되면은요. 이전 등기가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2장에서 다룬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죠. 을 앞으로의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소유권 이전 등기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과연 어떠한 절차에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자, 요 등기 절차를 다룹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 이제 권리를 취득하게 되겠죠. 자,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등기가 됐음으로 인해요.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이렇게 이득을 얻는 사람을요. 우리는 등기 권리자라고 합니다. 등기 권리자. 자, 그러면은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비로소 이제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등기가 됨으로써 권리를 잃게 되는 자,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 우리는 등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의무자. 자, 그럼 우리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이 두 사람을 합쳐서요. 우리는 등기 당사자라고 합니다. 등기 당사자. 당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등기는요. 자, 먼저 등기는요. 자, 을이 이 물건을 언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지 하는 거. 갑은 언제 물건을 소유권을 넘길 것인지. 이런 것들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적 자치 원칙상. 따라서요.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는 두 사람이 매매를 한 다음에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인지는 갑과 을의 자유잖아요. 갑과 을의 자유이기 때문에 등기는 원칙적으로 이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었을 때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바로 등기의 신청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에 있어서는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큰 등기의 절차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절차는 먼저 신청 절차가 있고요. 신청 절차가 먼저 나옵니다. 신청에서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있고요. 자, 당사자가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등기관이, 실제로 등기를 하는 사람은 등기관이 등기를 하기 때문에요. 기록하는 사람은 등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관이 신청에 따라 등기된 사항을 기록하는 등기를 실행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실행 절차. 그래서 등기 절차는 크게요. 신청 절차와 등기관의 등기 실행 절차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 바로 신청 절차예요. 신청은 우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청 절차입니다. 자, 먼저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요. 첫 번째 테마가 나오죠. 첫 번째 테마로 먼저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바로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 보시면요. 거기에 신청주의 해가지고 부동산 등기법 조문 알 필요 없어요. 자,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이렇게 신청이 이루어졌을 때 등기라는 것이지 등기관이 마음대로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당사자가 신청 또는요 관공서가 신청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것을 촉탁이라고 한다고 했죠.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할 때는요 청구, 신청, 촉탁 세 종류가 있는데 개인과 개인끼리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 청구, 개인이 국가기관에 요구하면 신청, 국가기관끼리 뭔가를 요구하면 촉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요 등기소에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신청이 되는 것이고요. 관공서에서, 그러니까 다른 관공서예요. 등기관이 아닌, 다른 등기관이 아닌. 그래서 뭐 세무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요. 이거 좀 압류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등기 신청이라고 하지 않고요. 촉탁이라고 한다는 거죠. 촉탁. 그래서 등기는 기본적으로요. 당사자의 신청이나 이렇게 다른 국가기관의 어떤 관공서의 촉탁이 이루어졌을 때만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나 촉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법률에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원칙은 이렇게 신청이나 촉탁이 이루어지지만 법률에 특별한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요. 자, 그럴 경우에는요. 신청이나 촉탁이 없이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법률의 다른 규정이라 해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이런 경우요.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또는 예외적으로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법원의 명령. 법원의 명령.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라는 것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와 그다음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죠.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이나 법원의 명령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신청이나 촉탁에서 이루어진다. 자, 이런 예외적인 현상은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나옵니다. 예외들이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원칙적인 내용,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기시면요, 신청주 예외해가지고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뒤에서 다룹니다. 특히 여기서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요건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219페이지 보시면 직권에 의한 등기를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 내용들은요, 우리가 뒤에서 다룹니다. 뒤에서 개별적인 등기라는 과정에서, 이것은 직권을 합니다. 이것은 직권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면요. 소유권 보존 늑개. 자, 소유권 보존 늑개가 돼 있다고 해서요. 소유권 보존 늑개는 다 직권을 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도 원칙은 신청에 의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 중에서 일정한 등기예요. 특별히 요런 등기, 그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이제 직권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등기들이요, 다 이게 뭐 직권으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지만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은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은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가 뒤에서 개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다룹니다. 뒤에서 다루니까 지금 할 필요 없고 뒤에서 다룬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그다음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요.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가 필요하겠죠.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 이제 두 번째 테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 신청주의고요. 두 번째는 등기 이제 신청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자, 등기를 신청하려면은 2번 보시면요. 등기는 그러면 아무나 신청하느냐라는 거예요.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는 누구나 아무나 이렇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테마로서요. 등기 신청 행위라고 2절 있지만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 네모 2에는 등기 신청 적격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등기는 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적합한 자격을 등기 신청 적격 이렇게 합니다. 적격. 그러면 누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누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의 있죠. 자, 등기 신청 적격이란 등기 절차상의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이렇게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사람, 권리자나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목 보면요. 등기 신청 적격을요. 등기 신청은 결국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 당사자 능력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이런 사람만이 결국 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 신청 능력, 단순히 줄여가지고요. 그냥 등기 능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 동일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는 결국 어떻습니까?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자신의 등기 권리자, 등기부에 기록되면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이 그렇죠? 을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을이 될 수 있는 사람. 또는 어떻습니까? 소유권이 이전되면요. 갑은 이제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데 그러면 등기 의무자도 어떻습니까?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는 다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또는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즉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은요. 결국은 이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요.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는 사람. 결국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죠. 즉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는 거죠. 등기 명예. 등기 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들만이 등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마로서 이제 등기 신청 적격인데요. 자, 그러면 누가 등기 신청을, 이렇게 누가 등기 명의인이 될 수가 있느냐죠. 등기 명예. 자, 등기 명의인입니다.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이제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하고요. 이런 자들만이 이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등기 명의인 누가 될 수 있는지 이제 하나씩 봅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은요, 이것은 권리자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 등기부에는 권리가 기록이 되고요. 그 권리자가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리자가 등기 명의인이 되기 때문에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요, 적어도 어떻습니까? 권리 능력을 이제 갖는 사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권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권리 능력을 갖는 사람은 당연히 등기 명의인이 될 수가 있겠죠. 등기 신청 적격을 말하는 거죠. 신청 적격이라는 것은 결국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권리자로 등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등기 신청 적격을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민법에서요, 권리 능력을 갖는 자는요, 딱 두 사람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권리 능력은 일단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인.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출생에서 사망까지를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사망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죽어버리면 사망 이후에는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니니까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 이후에는 이 사람은 권리 능력이 소멸됐기 때문에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출생 전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요때부터 요때까지만 자연인으로서 권리 능력을 갖기 때문에요. 사망 이후에는 권리 능력이 없어서 등기 능력도 없고요. 그럼 출생 전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태아가 있겠죠, 태아. 우리가 자연인은요, 출생한 때니까요, 태아가 모체 밖으로 전부 다 노출됐을 때 우리는 출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자연인으로서 권리 능력을 가져요. 그럼 태아는 아직 출생 전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아는 아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등기 명의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인이 권리 능력을 갖는다. 그래서 먼저 양가리 2번 보시면 자연인 있죠, 자연인. 자연인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이면은 아무나 살아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외국인도요. 외국인도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법의 규정에 의해서요,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면 외국인도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겠죠. 외국인도 가져요. 그러나 동그라미 3번에 태아는 어떻습니까? 아직 출생 전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고, 따라서 등기 명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으로는요,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권리 능력이 있는 자로서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법에 의해서요, 인간처럼 취급되는 자가 있어요. 이걸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 법에 의해서 인간처럼 취급되는 사람이에요. 자,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은 이제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제 그 법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 자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법인으로 우리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 어떤 것만 법인으로 인정하냐면요,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한, 법인격이 권리 능력이에요.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법인격을 말합니다. 법인격. 법에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그러면 우리가 법인격이라고 하고요. 이런 자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 법인격은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 법에서 법인격, 권리 능력을 인정한 법인으로는요, 사람의 단체가 있어요. 사람의 단체.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사단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지만은 이제 재산의 단체. 재산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그럼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요, 이것은 또 우리가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자, 권리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등기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산의 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권리 능력을 갖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의 단체나 재산의 단체가요, 법인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법인화가 돼야 됩니다. 즉 사단이나 재단이요. 법인화가 돼야 돼요. 법인화가 된다는 것은요. 법인 등기가 돼야 됩니다. 법인 등기부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법인 등기에 의해서 법인화가 되면 비로소 이제 법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단체나 재산의 단체에 대해서. 그래서 법인도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법인도. 그러니까 권리 능력을 갖기 때문에 등기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관련돼서 양가로 5번 오른쪽에 보시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요. 법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에요. 법인이라고 보고 국가는 엄밀하게 말하면 법인은 아니지만요. 국가도 법인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가지고요.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등기 신청 적격을 가져요. 자, 그러면은 국가, 그래서 대한민국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광역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떻습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광역자치단체는 시도를 말하는 거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는요. 시는 광역시 특별시를 말하는 거죠. 광역시나 특별시. 여기서 시는 광역시나 특별시를 제외한 시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되겠죠. 그러면 읍면동리는 어떻습니까? 읍면동리. 읍이나 면, 동, 리요. 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시군구까지만 지방자치단체고요. 읍면동리는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나. 그래서 읍 이름으로, 면 이름으로요. 권리를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읍 이름으로, 면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신청 적격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 양가로 4번 밑에 보시면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이라는 것은요. 자, 사단의 실질과 재단의 실질은 갖추고 있어요. 실질은 갖추고 있지만은 법인화가 안 돼 있는 법, 즉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인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권리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권리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 없는, 법인화가 안 돼 가지고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있습니다.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이렇게 해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이제 재단이 있어요. 법인화가 안 됐다는 거죠. 사단이나 재단의 실질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법인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자, 법인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요, 법인화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이걸 약간 또 법인 아니라 한자로 사용해서 비법인, 사단, 재단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요, 뭐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종중을 말해요. 종중은 보통 우리가 이제 문중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종중, 문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단체예요. 교회 같은 걸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교회를 예를 들면요. 여기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에 갑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갑교회. 자, 그러면 갑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뭘 우리는 교회라고 하냐면요. 이 신도들, 이 교회에 나오는 신도들이 있죠. 신도들의 단체로는 교회라고 해요. 이 건물이나 토지를 교회라고 하지는 않죠. 이 토지가 교회가 아니고요. 건물이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그러면요. 이 갑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의 단체예요. 신도들의 단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습니까? 사람의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법인이요. 그러니까 갑교회가요. 법인화가 안 돼 있어요. 즉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법인 등기가.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은 사단법인이 법인화가 안 돼 있습니다. 법인화가 안 돼 있으니까요. 갑교회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갑교회가 이제 신도들의 단체인 갑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죠. 이렇게 토지라든지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죠. 갑교회는 어떻습니까?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다 단순히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인화가 안 됐으니까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 명의 될 수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갑법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등기가 안 됐으니까 갑법인 명의로 등기를 못하면 결국 그러면 이 물건은 어떻습니까? 갑교회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소유권. 법인 등기가 안 됐으니까 소유권,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거죠.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교회의 재산, 토지나 건물은 누가 소유한다고 봐야 되느냐? 교회는 소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결국 이 교회라는 것은 신도들이 헌금 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재산이기 때문에 결국 이 교회의 재산들은요, 이 신도들이 어떻습니까? 신도들이 공동 소유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도들이. 그러니까 이 각 교회 재산들은요, 신도들이 공동 소유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기하겠죠.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신도들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교회는 소유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공동, 신도들은 사람이니까요. 신도들이 공동 소유하는 거죠. 그럼 이때 법이 낮은 사단의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는 총유라고 하는 거죠. 총유.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이걸 총유라고 해요. 총유. 그러면 이 총유 재산에 등기를 할 때요. 신도들이 공동 소유하기 때문에 신도들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도들요. 총유니까요. 신도들이 만약에 10만 명이면 10만 명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돼요. 근데 등기부에 10만 명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따라서 어쩔 수 없이요. 권리 능력은 없지만요. 권리 능력이 없지만 신도들이 총유하는 이 건물, 토지에 대해서요. 신도들 이름으로 사실상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요. 등기는 각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기는 어쩔 수 없이 편의상이요. 각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인정을 해요. 다시 말해서 각 교회는 권리는 가질 수 없지만은 등기 능력은 갖는다는 거죠. 등기 능력. 등기 신청 적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각 교회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단이나 재단 중에서요, 이렇게 법인화가 안 되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권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등기 신청 적격, 등기 명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종중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가요, 법인화가 됐으면 어떻습니까? 법인 이름으로 바로 등기하면 되는 거죠. 법인이 권리 능력을 갖기 때문에. 그러나 법인화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이름으로 등기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해가지고요. 법문은 알 필요 없고요. 종중, 문중, 그 밖에, 교회를 써도 됩니다.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사단이나 재단, 즉, 법인 아닌 사단, 그 법인 아닌 재단 명의로요. 등기할 수 있다. 그 재단을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로 하여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신청 적격을 갖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자, 동리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동리. 자, 동리는요, 동리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다. 동이나 리는요, 이렇게 조그마한 양촌리가 있으면요, 양촌리. 이 양촌리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행정구역으로서 의미를 가져요. 근데 행정구역은 됩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양촌리는 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양촌리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하나의 또 단체 의미를 갖는 거죠.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그러니까 양촌리는 어떻습니까? 법인 아닌 사단의 의미를 또 갖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지만 도시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행정구역이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비법인 사단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요. 그러면 만약에 양촌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마을회관은 누가 소유합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돈 모아서 만든 회관이니까 마을회관은 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주민들이 300명이다. 300명이 너무 등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요,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양촌리는 이 구성원들을,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하나의 비법인 사단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양촌리가 비법인 사단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양촌리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등기 능력은 없지만은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등기 능력을 갖기 때문에요. 양촌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동리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요. 동리는
행정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은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나오죠. 읍면동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리가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인정된다. 자,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는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는 자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인정되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조합이 있는데 조합. 조합은요, 우리가 동업자들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A, B, C 세 사람이요, 동합계약을 합니다. 동업을 하기로 했어요. 동업계약을 해가지고요. 동업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차장을 하나 사가지고요. 주차장을 사가지고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차장 이름을요, 갑주차장 이렇게 합니다. 갑주차장. 주차장.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A, B, C 세 사람이요. 갑주차장이라는 공동 주차장 사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때 A, B, C는 어떻습니까? 공동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겠죠. 동업자들의 모임. 자, 이것을 우리는요.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 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업자들의 모임, 공동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조합이 주차장을 소유하면서 어떻습니까? 토지를 소유하겠죠. 그래서 주차장 영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갑이라고 하는 주차장, 거기 토지가 있겠죠. 이 토지를 등기할 텐데 이 등기를 어떤 명의로, 누구 명의로 등기하느냐에 있어서요. 갑주차장이니까 갑주차장 이름으로 여기다 갑주차장 이렇게 해서 등기를 하느냐. 갑주차장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것은 상호일 뿐인 거잖아요. 상호일 뿐인 거죠. 주차장 이름일 뿐인 거예요. 주차장 이름일 뿐인 것이지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권리 능력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 권리 능력은요. 이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업자로서요. 돈 모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 주차장은 아니죠. A, B, C 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냥 공동으로 소유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구성원들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는 합유라고 하는 거죠. 합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합유이고요. 이 합유 등기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합유자들의 이름을 붙여서 그냥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A, B, C 합유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지, 합유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것이지 갑 주차장 이름을 등기부에 쓰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은 상호일 뿐인 거죠. 뭐 이름이야 뭐 얼마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내 이름은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이 어떻습니까? 주차장에 이 사람이 권리 능력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 구성원들이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할 때는요, 이 구성원들 이름으로 공동소유로 등기를 하는 것이지 주차장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어떻습니까? 이 조합은요, 그 자체는 사람들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조합 자체는 권리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합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합은요, 밑에 보면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이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 민법상 조합입니다. 공동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런 민법상의 조합은요, 법인과 달리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조합원들 명의로 합유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다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것은요, 조합이라는 말이 붙여있지만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은요, 법인입니다. 법인 등기가 되는 법인이에요. 법인인데 그냥 명칭만 조합이라고 사용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이런 조합들은요,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연히 등기 신청, 권리 능력을 갖고 등기 신청 적격을 가져요. 그래서 특별법상 조합하고요, 민법상의 조합을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있는데 학교는요, 시설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립대학들이 있어요. 국립대학들. 서울대학교는 법인화가 됐으니까 좀 다르고요. 일반적인 국립대학은요, 만약에 충남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대학교는 국립대학이면요, 충남대학교 그 땅은 누가 소유하느냐? 국가가 소유하는 겁니다.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요, 여기다가 학교를 지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학교는요, 국가의 그냥 시설물일 뿐인 것이지 학교 그 자체가 권리 능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는요, 권리 능력을 갖지 않고요. 만약에 국립학교면은 국가 소유예요.
그러니까 국가 이름으로 등기라고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자, 서울시에서 서울시립대학을 만들면요. 자, 그러면은 이 시립대학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그 뭐 권리력을 갖는 게 아니라요. 시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있는 시립대학에 있는 그 뭐 토지라든지 건물은요. 서울시 땅이에요. 서울시가 거기다가 건물을 만든 것뿐입니다. 대학 기관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만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이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요. 서울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지 학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 재단이 있죠, 재단. 재단법인이 있잖아요. 재단법인이 거기다가 학교를 이제 시설물을 만든 것뿐이죠. 그러면은 사립학교 법인 같은 경우는요. 그 토지들은 그 재단법인이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그냥 시설물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요. 학교는 그냥 시설물일 뿐이기 때문에요. 그냥 학교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2번 보시면 따라서 설립자 명의로 등기를 해요. 그래서 국립학교는 국가,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는 그 사립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라는 것이지 절대 학교 명의로 등기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리 능력 뭐예요? 등기 신청 능력이 인정되는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는 자와 인정되지 않는 자. 자, 이것을요 정리해 놓은 것이요. 221페이지 하단에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설명했던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넘기시면은요, 등기 신청의 유효 요건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등기 신청 적격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 신청 행위와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에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자 그리고 없는 자와 구별해서 좀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테마를 다뤘습니다.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그러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등기 신청 적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라고 하는 등기 신청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